안녕하세요. 네. 어렵지 않죠? 뒤에 이제 축적 변경은 아직 오전에 안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테고,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은데, 1번을 보죠. 다음은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되며,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맞죠? 네.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고 소유자는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죠. 그리고 토지 이동 시점은 준공 시점, 그 시점이 토지 이동 시점이 될 겁니다. 2번. 토지개발 사업 착수 변경에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냐. 소유자는 토지 이동 신청 권한이 박탈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틀린 집이 될 테고. 3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조사 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함이 원칙이죠. 다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징수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4번. 토지 이동의 경우 수수료는 정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된다. 30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보셨고 5번.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원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거죠. 다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나머지는 전부 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정답은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대단히 쉽죠. 소유자 변경. 이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만 토지 이동이고 토지 표시가 아닌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죠. 5번. 3번. 토지 이동이 있는데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한 계획은 뭡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테고, 토지 이용이라고 자꾸 출제한다고 했죠.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4번.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해야 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이 대위 신청 다시 한번 외워보죠.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 5번.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유수면 매립 준공에 의하여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2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소유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다시 한번 외워보죠. 세 가지.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전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는요,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는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선에서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토지 이동이 나타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3번.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다면 사유가 발행이 아니라 발생이겠죠.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이거 맞았습니까? 원칙은 합병 신청 의무는 합병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다만 이외적으로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의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토지에 아니면 지목에 부호가 될 텐데 여기서 부채 공장할 때 부는 지목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부지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그 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 변경을 해야 될 토지가 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원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다고 했죠. 그것만 예외고 전부 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될 겁니다. 5번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복 등록을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바다가 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됐다는 겁니다. 토지가 바다가 됐다가 다시 토지로 원상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회복 등록할 수 있다라고 기억나십니까? 회복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 등록할지 말지는 지적소관청의 자유재량에 달려있는 겁니다.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 등록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지적소관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토지 회복 등록 신청권을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집이 될 테고요. 6번. 공유수면 매립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신규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신규 등록할 때 효력이 발생하겠죠. 신규 등록할 때. 따라서 등록시가 될 테니까 2번이 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7번.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는 사면은 요 네 가지 꼭 외우시라고 했죠.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는요,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는 협의서. 네 번째는 기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5번. 5번이 정답이 되죠.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는 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8번.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것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바꾸는 것은 등록 전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2번.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구해진 면적, 이게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했죠. 이것이 차가 굉장히 클 때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죠. 면적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경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적이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이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로 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지목이 바뀔 때 등록 전환이 나타난다고 했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지목이었다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지목으로 바뀌었을 때 등록 전환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 그 다음에 4번. 등록 전환 측량을 하여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면적 경계를 등록하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등록한다. 이게 틀렸죠? 소유자는 어디에 등록된 소유자를 토지대장에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를 토지대장에 등록한다고 했죠? 네, 등기부가 기준이 아니라 임야대장이 기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등기관서에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지적공부.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기준이 뭐라고 했죠? 등기부.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에서 달라졌다면 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도 바꿔줘야 됐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등록 전환이 나타나면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축척의 변화가 뒤따른다고 했죠. 서축척이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값이 더욱더 정밀하게 구해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면적이 달라질 테니까 등기부의 표제부도 면적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면적을 바꿔달라고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될 테고, 9번.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전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2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다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데 좀 외워두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이제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네 번째,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을 토지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전환을 신청해야 된다. 30일 맞습니까? 60일이죠. 대부분은 60일이에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다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번 틀렸고 5번 등록 전환의 경우 축적 변화가 수반되나 축적 변경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네. 축적 변경은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이 축적 변경이에요. 등록 전환은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이 등록 전환이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0번 분할의 경우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는요, 공공사업. 세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선. 요 네 가지 경우에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 없을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 그렇죠. 11번 토지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관련 법령에 의한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른 때는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며칠 이내에 신청할까요? 60일 이내에. 그렇죠. 3번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해야 된다. 맞습니까? 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했죠.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맞나? 4번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을 걸게끔 지상 경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가 아니라 된다겠죠. 네 가지 다시 한번 외워보자.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나중에 따로 외우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외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서. 이때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뒤따라 나오는 지목이 8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거기 도로라고 돼 있으니까 지상 경계를 결정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12번 분할과 합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네? 맞죠? 네. 분할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지만 예외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필일목의 원칙상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2번 합병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 전환 분할의 경우와는 다르게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 이 합병은 가운데 있는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측량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이 합병의 경우에는 두 토지의 면적을 합산만 하면 되니까 면적 측정도 필요 없다라고 했죠. 합병은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3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이러한 토지로서
합병해야 할 토지가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맞죠? 그런데 요즘은 요 12개의 지목에서 이상한 거 하나 딱 끼워놓고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도 일일이 따져보셔야 돼요.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일일이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어. 예를 들어서 목적용지 하나 끼워놓고 틀린 지문으로 만듭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아까 보셨죠? 공유 지분이 같을 때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공유 지분이 다르게 되면 합병 이후에 이 지분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같을 때만 합병할 수 있다고 했죠. 요게 틀렸을 테고 합병하면 합병 전의 경계는 말소하고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새로운 면적으로 한다. 맞죠? 따라서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5개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한번 기억해 보시죠. 첫 번째,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할 것. 즉 합병 대상 토지가 지, 소, 지, 지, 축 등 요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합병 제한 사유는 합병 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환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러한 등기가 있다면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등기는 다 합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저가 환매 처분 당했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죠.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등기법에서도 또 나오는데요. 지금 이 토지를 합병하고자 합니다. 이쪽은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하고자 해요. 소유자는 둘 다 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갑이 요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지상권 등기, 아니요,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그 다음에 환매 등기,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의 등기. 처분 제한의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등기가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을에게 이러한 등기가 있을 때는 이 두 필지 토지를 합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이때는 합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등기들은 한 필지 일부에 존재할 수 없는 등기라서 합병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을까요? 지상권 등기,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 이 지역권 등기 승역지만 가능하다고 했죠. 요역지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역권 등기. 이건 요역지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승역지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전세권 등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임차권 등기. 이 등기들은 공통점이 뭔가요? 용익적 권리죠. 용익적 권리는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할 수가 있는 등기들이에요. 따라서 합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되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갑이 을로부터 요거는 시가가 10억짜리고 7억짜리고 요건 시가가 5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냐면 12억을 빌리고자 해요.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갑은 요것만 저당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 을이 12억을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담보로 제공해야지만 12억을 빌려주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100번지 토지만 담보로 제공한다면 12억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요. 그렇죠. 두 토지 다 담보로 제공해야지만 12억을 빌려주겠죠. 그러면 이 을은 12억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하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여기도 12억 그리고 저당권 등기를 하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공동저당. 공동저당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거를 먼저 설정해 준 다음에 이걸 나중에 설정하는 게 경우가 있어요. 이걸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추가적 공동저당. 그런데 이 첫 번째 저당과 두 번째 저당이 동시에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창설적 공동저당. 그래서 공동저당은 민법에서 안 하실 텐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저당은 추가적 공동저당과 창설적 공동저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7억이고 여기가 5억이라고 한다면 이건 공동저당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일반 저당권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은 피담보 채권액이 같아야지만 공동저당이 되고 동시에 설정이 되면 창설적 공동저당. 그 다음에 하나를 먼저 설정하고 두 번째는 나중에 설정한다면 추가적 공동저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설정이 됐을 때 이때는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시에 설정이 된다면 여기에도 저당권 설정하고 여기도 저당권 설정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12억의 저당권 설정됐고 이쪽에 대해서도 12억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두 필지 토지를 합친다고 해서 가불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발생할까요? 안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12억을 담보로 제공했죠. 두 개를 합치면 이 토지의 가격 시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2억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동시에 설정이 됐을 때는 합병하는데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는 합병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저당권 등기에서 예외가 존재합니다.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는 이때는 합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창설적 공동저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얘기한다고 했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그 다음에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동일한 저당권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등기원인은 뭡니까? 둘 다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맞습니까? 저당권 등기 원인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날짜는 동시에 체결이 됐으니까 등기원인 날짜 똑같겠죠. 동시에 체결돼야 돼요. 그리고 등기가 동시에 신청이 됐다는 겁니다. 동시에 신청이 되면 접수번호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이에요. 요때는 합병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때는.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부릅니다. 이 저당권 설정은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거니까 이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는 합병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어려운 건데, 네.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지문을 보시면 몇 번 하다가 13번이요. 네. 13번 다음은 공간정보법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지금 첫 번째 요건 보셨고 두 번째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소유자의 주소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면 같은 소유자가 아니란 뜻이죠. 따라서 합병이 안 된다고 했고 네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공유 지분이 같아야지만 합병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섯 번째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사업시행지역 바깥의 토지는 축척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정답은 1번부터 보시면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두 번째,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 구비하지 못했죠. 합병할 수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죠. 합병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번째, 합병하는 토지에 승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 승역지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죠. 요역지는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 14번, 합병할 수 있는 것은 찾으라고 했죠. 있는 것은. 그러면 1번, 합병하는 토지의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축척이 달라지니까 합병할 수 없죠. 한 필지 성립요건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한 필지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합병에서 한 필지 성립요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이거는 소유자 주소가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죠. 네, 그래서 합병할 수 없을 겁니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창설적 공동 저당이 설정된 경우 이때는 합병할 수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전부라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전부.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창설적 공동 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만 합병이 가능해요. 전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합병하는 토지가 유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5번 지목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다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원칙은 대부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라고 했죠. 다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고 했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딱 머리에 각인을 시키라는 겁니다. 자주 나오니까. 2번 지목 변경은 지번, 면적, 경계 및 소유권의 변경 사항은 없으며 그렇죠. 지목만 바뀌는 거니까 나머지 정보들은 안 바뀌죠. 네, 없으며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까?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측량이 필요하죠. 그 이외에는 조사를 하는 것이지 측량하는 게 아닐 겁니다.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 나머지 것들은 조사. 그렇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했죠? 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에 신청할 수 있다.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형태와 성질이 변경되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용도가 달라졌을 테니까 당연히 지목 변경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준공이라는 문구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완료가 돼야지만 용도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5번 전답 가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생략할 수 있다. 제가 기본서 할 때 이거 별표 하나 쳐두시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가 있냐면 이 전답 가수원은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농지예요. 농지 내부에서 바뀌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 얘기에 규정되어 있어요. 전답 가수원은 다 농사 짓는 토지 아닙니까? 농사 짓는 토지 안에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예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16번 지목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합병을 해야 되고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같아야 되는데 지목을 같도록 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준공전일지라도 그래서 준공전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2번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당 소가청이 가지고 있다면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확인으로 대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규 등록에서도 이 문구가 나왔죠? 네,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이미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면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확인으로 가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 2번 근데 여기 어디가 틀렸어요? 시도지사가 틀렸죠? 네, 시도지사 확인 갖고 안 되고 지적소관청의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지적소관청. 그렇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틀렸습니다. 지적소관청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린 점이 될 테고
3번 지목 변경은 지번 면적 경계 소유권의 변경사항은 없으며 이거 아까 보신 건데 또 나왔네요. 네. 4번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었다면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죠. 또한 건물이 학교 건물에서 교회 건물로 바뀌면 이때도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학교 건물일 때는 그 부지가 뭡니까? 학교용지. 교회 건물로 바뀌면 그 부지의 지목은 뭘까요? 종교용지. 그래서 건물의 용도가 바뀔 때도 지목 변경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5번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지만 등록 전환의 절차에 의하는 것이지 지목 변경의 절차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죠.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 10개에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지목 18개로 바뀔 때는 그때는 등록 전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등록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거꾸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18개의 지목에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10개의 지목으로 바뀔 때는 등록 전환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때가 바로 지목 변경이에요. 그때가 또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 10개가 있죠. 그 안에서 바뀔 때 그것도 지목 변경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 18개가 있죠. 그 안에서 바뀔 때 이게 바로 지목 변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죠? 네. 10개와 18개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뀔 때 하는 게 뭐라고요? 등록 전환.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뀔 때는 등록 전환이 아니죠. 대신 이게 뭐라고요? 지목 변경. 그리고 이 안에서 바뀔 때 있죠. 이게 바로 지목 변경. 이 안에서 바뀔 때 지목 변경.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상을 말소해야 된다. 맞습니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른 것들은 사유 발생일이었죠. 그런데 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가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른 토지등은 전부 다 60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한 달을 더 준다고 했죠. 술 먹을 시간. 그래서 90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주 나오니까. 2번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경우 수수료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까? 징수하지 않습니까? 안 한다고 했죠. 이때도 징수하면 군수님은 밤에 못 다녀요. 그렇죠. 어디선가 낯이 확. 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3번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적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에 지적공부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회복 등록할지 여부는 지적소관청의 자유재량에 달려있다고 했죠. 그래서 회복해도 그만, 회복하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지적공부의 등록성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지해야 된다.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 기억하셔야 되죠. 소유자 및 국토교통부 장관, 소유자 및 시도지사, 소유자 또는 공유수면관리청 이런 문구가 나오면 다 틀리죠.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바다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관은 공유수면관리청이에요. 바다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5번 토지 전부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 지적 측량을 유효하지 아니하나 일부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필요로 한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토지 전부를 말소한다면 경계가 새로 그려질 필요 없죠. 하지만 일부를 말소한다면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새로 그려져야 되죠. 따라서 전부 말소할 때는 측량이 필요 없지만 일부 말소할 때는 측량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테고요. 1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을 옳은 것을 1번 지적소관 1번이 아니라 박스를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증명 성과들을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뭐라고 적고 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 먼저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잘못 등록되었다면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고 있죠. 맞습니까?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고 있으니까 재빨리 고쳐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고쳐야 되니까 몇 번이 들어갈까요? 기억에는 지체 없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내용이 공시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빨리 바꿔야 돼요. 따라서 지체 없이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아니면 니은,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될 테고, 니은은 뭐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들은 앞뒤 연결해 갖고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상 정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다음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오늘 한번 보고 다음에 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좀 더 수월해지시고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할 겁니다.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할 테고, 그리고 지적소관 측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등록이 이루어질 때 잘못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 등록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겠죠.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공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정을 해야 될 겁니다. 고쳐야 될 거예요. 이를 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록상의 오류정정인데 너무 기니까 그냥 등록상 정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잘못 등록한 경우 공시능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지체 없이 정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등록상의 오류정정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등록상의 오류정정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때 보통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소관청은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관리하는 기관은 누굽니까? 소유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죠. 따라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지만 소유자가 알 테고 그래야지만 신청할 수가 있을 테고 그래야지만 정정이 가능해요. 따라서 이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사유를 통지해야만 됩니다. 이 통지는 해야만 된다고 했죠. 정정하기 전에 통지하는 거니까 사전 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정하기 전에 사유를 통지해야만 되면 소유자는 이제 알겠죠. 알았으니까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을 테고 정정 신청이 있으니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정한 이후에는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한 정정은 정정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지 사후에 통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면 구태여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니까.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지하면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통지하지 않아도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통지하지 않을 텐데 사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통지해야만 됩니다.
사후에는 통지해야 될 겁니다. 하나 더. 이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질 때 인접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인접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인접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따라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이 필요합니다.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이 소유자에게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이 첨부가 돼야 돼요. 즉 확정 판결서가 필요합니다. 승낙을 해준다면 승낙서가 갖고 되고요.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이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재판을 걸어서 확정 판결서 정본이 첨부돼야지만 이 소유자는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될 때 이때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됩니까? 측량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질 때는 다 측량한다고 했죠. 그래서 인접토지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이때는 측량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 부를까요? 등록사항. 그렇죠. 등록사항, 정정,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 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가 첨부가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이미 관리하고 있다면, 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때는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보셨죠?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첨부해야 되지만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굳되어 첨부할 필요가 없이 확인으로 가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 이때 경계와 면적을 정정해야 된다면 보통 경계와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정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경계와 면적을 정정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직권으로. 그러면 경계와 면적을 정정해야 된다면 이 경계와 면적은 제대로 등록됐다는 겁니까? 등록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제대로 잘못된 경계와 잘못된 면적을 기준으로 지적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경계와 면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못된 것을 근거로 해서 지적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지시켜야 됩니다. 이 잘못 등록된 경계와 면적을 가지고 좌표도 포함돼요. 그걸 가지고 지적 측량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때는 지적 측량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다만 이것을 정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지적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소유자를 정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유자 정정은 둘로 나눠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가 있는 경우와 등기부가 없는 경우 둘로 나눠서 판단하는데 등기부가 있을 때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시요. 여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총 9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공통점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원칙인 신청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고 명백한 등기부라는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등기부가 없다라고 한다면 신청에 의한 정정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왜요?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명백한 자료가 없으니까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청에 의한 정정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했죠. 이 제한은 이름,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가 첨부돼야지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상 정정은 이게 단데요. 요것도 좀 확인을 할 겁니다. 요거 좀 보겠습니다. 요약집을 좀 피시죠. 요약집 없으시면 노트 피셔도 돼요. 노트를 피시든지 요약집을 피시든지. 물론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40쪽을 보십니다. 40쪽을 보시는데요. 피셨습니까? 피셨으면 거기 3번에 소관층의 직권에 의한 정정 나와 있죠. 거기 직권에 의한 정정 중에서 토지 표시의 정정이 나와 있는데 거기 몇 가지가 있습니까? 9가지가 있죠. 플러스 하나 더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플러스 하나 더. 총 10개예요. 근데 거기에는 9가지만 나와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는데 금방 문제에서도 나왔었는데 기억나실까요? 그거 하나 플러스해서 총 10개입니다. 여기 9개와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면적이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고 금방 지문에도 나왔죠. 네, 그거까지 합해서 총 10개예요. 10개. 그러면 1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직권 정정이 가능한 경우 공통점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 9가지를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외우는 게 힘들죠. 그래서 이거 갖고 골라낼 겁니다. 이거 갖고 먼저 1번을 보십니다.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다르게 정리됐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때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 뭘까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면적이 늘어난 토지도 없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도 없죠.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직권 정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겁니다. 세 번째,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면적이 일치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측량을 통해서 다시 구해진 면적이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가 됐다는 가치평가가 나타났죠. 잘못 정리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명백한 자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잘못이라는 가치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명백한 자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지적 측량 성과라는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죠.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의결서 사본을 받은 이런 표현이 있죠. 의결서 사본이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의결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정리가 된 경우, 잘못 입력된 경우, 잘못이라는 가치평가가 나타나는 얘기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8번, 이건 좀 어려운데요. 8번 좀 이따 보시고 9번에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잘못됐다는 가치평가가 있다는 얘기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8번은 이런 뜻입니다. 요 시점은 두 필지가 존재하는데요. 두 필지가. 여기는 소유자가 갑이고 여기도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100번지, 101번지인데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이때 이 갑이 합병을 신청합니다. 합병을 신청하게 돼요. 토지 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합니다. 합병을 신청했더니 지적소관청이 합병을 해줘야 될까요? 합병 신청을 거절해야 될까요? 네? 합병 결정을 해줄까요? 합병 결정을 해줘서는 안 될까요? 네? 왜요? 합병 제한 사유가 존재하죠. 따라서 합병 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합병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합병을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뒤에서 뭔가를 받아먹었을 때.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깜방에 갈 거예요. 그 이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착오로 지적소관청은 잘못 합병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항상 이걸 주장하겠죠. 잘못 합병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이 갑은 합병 처분이 났으니까 안심하고 이 시점에 이 토지에 대해서 이런 등기가 된 상태인데요. 합병 처분은 일단 났습니다. 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이 된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갑은 합필 등기를 신청합니다. 합필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필 등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서는 안 되겠죠. 왜? 합필 제한, 이거는 합병 제한 사유이면서 등기법에서 합필 제한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법이니까. 그러면 합필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각하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넘어갔지만 여기서 합필 제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등기소는 합필 신청에 대해서 각하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니네도 무효화시키라고 통지합니다. 통지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합병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때는 왜 정정을 할까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잘 안 되실까요? 네. 처음 보시니까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합필 등기의 제한에 위반하여 등기 신청을 하였을 때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하는데 이때 가로를 보니까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된 경우만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소에서 보내온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 이게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간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라서 그 가로 안에 있는 거 이거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는데 19번 보시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데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잘못 입력됐다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지적증명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지적증명 성과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죠.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이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요. 미확정 자료예요. 맞습니까?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되는 건 없다고 그랬죠. 제가 계획대로 됐으면 아마 구청장 정도 하고 있을 텐데. 네, 여러분들도 재산이 100억대는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계획서는 미확정 자료가 되니까 명백한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란 문구는 명백한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도 계획이란 문구가 들어가면 복구자료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이는요, 명백한 자료,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 정리가 된 경우, 잘못 정리됐다는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5번 의결서 4번을 받은 경우, 의결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직권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 20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관리하고 있다면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까? 네, 확인으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3번,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 관련 자료에 따라 정정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이건 맞는 지분이에요. 소유자 부분은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등기부. 등기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건 공간정보법과 이 등기법의 상호관계예요.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뭐라고요? 지적공부.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라고요? 등기부.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기준이 돼서 등기부의 표제부를 고치는 것이고요.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의 갑구가 기준이 돼서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을 항상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3번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금방 했죠? 네. 4번 직권 정정의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즉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그 측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지시켜야 된다. 왜?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가지고 측량할 수는 없죠. 따라서 완료될 때까지 정지시켜야 될 겁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하여 측량하는 것은 진행시켜야 될 겁니다. 요거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의한 직권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다. 미등기 토지, 등기부가 없죠. 그럼 직권이 가능합니까?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21번 등록상 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등록상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2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한 때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되냐. 그래야지만 고쳐야 될 거라는 걸 공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3번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뭡니까? 면적의 증감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직권정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등기된 토지 지적공부 등록상 정정 내용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일 때는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정합니까?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정하겠죠. 하지만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정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소유자 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건 맞는 지분인데요.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소유자 지적 정리는 두 가지가 있죠.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보셨죠? 지적 정리에는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가 있는데요.
토지이동 정리의 경우에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고 소유자 정리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변동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할 겁니다. 토지 이동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4번. 이제 축척 변경을 보실 텐데 이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